신의 어려움. 저는 광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이름은 지원이고 저희 가족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항상 서로를 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새벽마다 나가 나무를 팔며 가게의 보탬이 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기에 어른이 된다는 건 힘든 일을 견디며 가족을 지키는 것이란 생각이 자연스레 무르익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살림살이가 빠듯했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고기도 제대로 먹기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가족의 따뜻함과 정을 지켜주려고 애쓰셨고 동생 영훈이와 저에게만큼은 세상 가장 밝은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고 나자 남은 가족이라곤 어린 동생과 저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각자 사정이 있었고 우리를 완전히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였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흔히 누리는 평범한 학생의 꿈, 학교 수업 후 학원에 가거나 친구와 놀며 미래를 고민하는 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동생 영훈이는 저와 5살 차이가 났고 유난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한순간에 저를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내며 이어서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학원비나 학용품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밝은 척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컸고 명문대에 가야 성공한다, 좋은 집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장녀이자 보호자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대학 진학, 해외 연수, 취미생활을 고민할 때 저는 집세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고 내일의 하루 식비 때문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가끔은 남들처럼 보호받고 부모님 밑에서 걱정 없이 꿈을 키우고 싶다고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점점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 집안의 등불이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죠. 슬프고 괴로울 때도 많았지만 저는 그게 곧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저 자신이 참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출신이라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벽이 되기도 하고 족쇄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벽을 넘기 위해 매일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후에 큰 힘이 되었고 제 인생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루, 생계를 위한 사회로의 첫걸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고민 끝에 대학 진학 대신 곧바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도 현실적으로는 동생 영훈이의 학비와 생활비가 더 시급한 문제였으니까요. 졸업식 날 교복을 벗는 순간 저의 삶은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어리디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은행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력서를 쓰면서 손끝이 덜덜 떨렸고 면접장 앞에 앉아 기다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나를 받아줄까? 같은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의 손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뛰어드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동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몇 차례의 불합격 끝에 운 좋게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작은 은행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빳빳한 하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면서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그래도 부모님 없이 맞이한 첫 새벽이자 이젠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이구나 라는 현실이 제대로 와닿았습니다. 은행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복사기 사용법조차 서툴었고 눈, 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창구 업무, 까다로운 손님들의 요구, 야근에 치인 하루하루가 반복됐습니다. 한 달 월급 명세서를 받은 날에는 그 금액에 안도하기도 했지만 고된 노동과 바쁜 생활에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학창시절, 대학 얘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도시락을 먹으며 동생, 다음 달 생활비 고민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의 돈은 동생의 기숙사비와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저 자신에게 남는 것은 고작 딱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몇만 원 정도뿐이었어요. 그래도 동생이 누나 덕분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해주던 날에는 그동안의 피곤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이 퇴근 후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은 은행 업무가 끝난 뒤 야간 편의점 알바까지 해야 했고 틈틈이 동생의 빨래, 집안 살림,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야만 했죠. 그래도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동료들과는 쉽게 친해질 수 없었고 세상에 홀로 남아있다는 고독감을 종종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두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동생 영훈이의 따뜻한 누나 오늘 고생했지?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점점 사회인으로서 자리를 잡아 나갔습니다. 통장에 급여가 쌓이고 신용카드가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책임져야 하는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동생이 학업을 잘 따라가고 점점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회로 뛰어든 첫걸음은 두렵고 외로웠지만 오롯이 사랑하는 이를 위한 희생이자 성장이었습니다. 동생의 성공, 자부심. 힘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영훈이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매일 야근과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동생이 조용히 책상 앞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찡하고 대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론 여전히 빠듯했지만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존재가 가장 큰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죠. 결정적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영훈이는 스스로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조용히 응원하는 쪽을 택했어요. 영훈이가 지칠 땐 조용히 뒷모습을 토닥이고 불안해할 땐 무엇이든 너를 믿어. 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드디어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아침, 저는 새벽부터 동생보다 더 긴장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른 봄, 벚꽃이 막 필 무렵, 한 장의 봉투가 저희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
영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더니 문득 저를 와라 껴안고 말했습니다. 누나, 나 합격했어. 드디어 됐어. 진짜 누나 덕분이야.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고생, 외로움, 걱정,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죠. 자꾸 눈물을 훔치는데도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영훈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네가 이룬 거야. 누나가 뭘 했니? 앞으로 더 멋진 동생이 되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라며 영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훈이와 둘이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작은 파티를 했어요. 화려한 외식 대신 작고 소박한 축하였지만 저희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만찬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친구들도 영훈이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어요. 평범했던 우리 집이 순간 작은 행복의 중심이 되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자부심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누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거다. 이 집 누나가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해주었지만 제게 정말로 소중한 건 영훈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영훈이는 매 방학마다 누나를 도우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은 대학생활 마음껏 즐기고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힘이 닿는 데까지 동생 뒷바라지에 집중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모두 막막했지만 영훈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자의 지원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훈이가 명문대 졸업장을 받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첫 월급 봉투를 내 손에 올려놓은 장면은 두 번 다시 없을 깊은 뿌듯함과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누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는 내가 누나랑 우리 가족을 지킬게. 앞으로는 내가 꼭 누나한테 은혜를 갚을게. 저는 해맑게 웃으며 너는 이미 내 자랑이고 존재 자체만으로 내 삶의 최고 선물이야. 앞으로 우리 둘 다 마음껏 행복해지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을 통해 얻은 자부심과 성취감은 부와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힘든 시절을 오롯이 버텨내려 함께 애쓴 우리 자매의 추억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꺾이지 않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영훈이의 성공은 곧 저의 인생 공간에도 작은 봄을 가져다준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고마운 저 요제, 강엔더라스모가 빌룬구연 동세 소에 에세 도노 위데오 한다 근도 대치모 그른 잔장 단든 보에스치 글란든들 들든 위데오 갱단 사랑의 만남과 시련을 마주하다.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한동안 혼자 지내면서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일에 치이고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던 어느 날 은행 거래처 담당자로 찾아온 재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서늘한 인성과 달리 부드럽고 세심한 말투로 상대방을 배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정리를 하며 마주친 짧은 대화에서부터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졌고 조금씩 서로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씨 또한 젊은 나이에 부모님 품을 떠나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온 제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저를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그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서로의 존재가 하루의 위로가 되고 작은 설렘이 일상이 되었을 때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진솔함과 성실함,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린 조용히 그제를 시작했고 팍팍했던 인생에 햇빛이 스미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어느 날 서로의 가족사를 오픈하게 되었고 문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재민 씨의 집은 부산에서 몇 대째 이어온 유명한 반찬가게 체인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배우고 익힌 예의와 교양, 풍족한 환경이 모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부모를 여인 채 동생을 보살피며 일찍 사회로 내몰려야 했던 평범한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우리 집이 내 사정을 다 이해해 줄 거다.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게 해줄 거다며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데이리어져스 집에 가던 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제게 친절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수고 많았죠? 라며 손을 잡아주셨고 그 환한 미소에 저 역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나눈 대화는 훈훈했고 집안 분위기도 부드러웠습니다. 과연 괜한 걱정이었구나 라며 안도했던 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손윗 동서가 각자 별도로 저를 불렀고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집은 체면도 중요하고 전통도 지켜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가진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맞춰야 한다. 며 실속과 격식을 중시하는 가족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윗 동서도 곁에서 한 번뿐인 아들, 결혼 상대가 정말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라. 면서 차갑게 조언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환경이 그들 입장에선 큰 결격사유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식구들은 집안의 명예를 들먹이며 결혼 조건으로 고가의 예단, 예물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지금껏 일만 하느라 저축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순간 제 존재 자체가 한순간에 초라해졌고 내가 과연 이 집에 맞는 사람일까? 내가 사랑만으로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자격지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눈물이 마를 새 없었습니다. 재민 씨는 모든 조건, 비용,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그냥 우리만 생각하자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결국 양가 가족의 결합이고 나로 인해 그가 가족과 불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랑이 나로 인해 상처받진 않을까? 혹 내가 또 다른 짐이 되진 않을까? 밤마다 눈을 감아도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내가 선택한 사람이 너이기 때문에 삶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줄게 라며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진지하게 저희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와 동생까지도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쉽지 않았지만 거센 바람과 높은 벽 앞에서도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평범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슴 깊이 남는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흔들릴 때마다 서로의 진심과 믿음으로 결국 가족이 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 첫 인사, 의외로 따뜻했던 첫 만남.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뒤 재민 씨와 저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그 전날 밤부터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식보다, 회사 첫 출근보다, 은행 면접장 앞보다도 더 떨렸던 그 하루. 옷장 앞에 놓인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여러 번 입었다 벗었다 반복하다가
차분히 머리를 빗으면서 몇 번씩이나 자기소개 멘트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아침 일찍 재민 씨와 부산행 KTX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제 심장은 굉음처럼 쿵쾅거렸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떨지 마. 엄마 아빠는 성격도 좋고 유쾌하셔. 네가 진심만 보여주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재민 씨의 다정한 말에 간신히 마음을 다잡으며 도착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해풍에 두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시댁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집안에서는 분주한 움직임과 음식 냄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민 씨가 문을 열며 저를 소개했고 현관에 먼저 나온 분은 재민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먼 길 오느라 몇 시간은 좋게 걸렸겠다. 라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셔서 순식간에 긴장감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식사 자리의 공기. 식탁에는 직접 만드신 나물, 잡채, 갈비찜, 전과 고등어 구이 같은 정갈한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내가 손수 차렸으니 많이 먹어. 아가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라며 어머니가 권해주시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 조심스럽게.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저한테 이런 한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식사 내내 재민 씨의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한다 들었는데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우리 재민이도 직장은 똑 부러진다고 자랑하던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인상이 밝아서 보기 좋아. 라며 잔잔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툰 사투리에 담긴 따스함. 식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평소 TV로 보던 가족다운 따뜻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가족 사진첩을 펴 보이며 어린 시절 재민 씨 모습, 시골집 추억, 집안 오랜 행사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셨고 저는 마치 오래된 단골 손님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기억들을 듣는 자리에서 차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잠깐 말실수를 할까봐 조심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이 집은 말 편하게 해. 우리는 처음 온 사람이더라도 내 딸이나 다름없다 생각해. 라며 푹신한 방석을 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민 씨의 동생인 작은 처형이 여기 음식 중에 매운 거 혹시 못 먹는 건 없어요? 재민 오빠가 느끼한 거 못 먹어서 어릴 때 식탁에서 늘 투정 부리던 거 얘기 들려줄까요? 라며 유쾌하게 분위기를 리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따금씩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서먹한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속 깊은 한마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 차를 마시던 중 어머니는 제가 조심스레 내민 조그만 선물 보따리를 받으시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제일 귀한 거란다. 솔직히 너만큼 꿋꿋이 동생 뒷바라지 한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어. 재민이도 행복해질 사람 만나 다행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돈이나 학벌보단 정직함과 성실함을 먼저 본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와 가족이 될 너한테도 딱 그 한 가지 바라는 거란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고 제게 신뢰와 환대를 보여주는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 한참 뒤에는 집 뒤뜰로 산책을 하며 어머니가 직접 가꾼 꽃밭과 텃밭을 소개해 주셨고 나는 꽃처럼 꾸밈 없는 사람이 좋아. 지난 일, 힘든 일 감출 필요 없어. 우리 식구가 되면 기쁜 일도 고된 일도 함께 나누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속 깊은 말씀도 건네주셨습니다. 그날 밤 재민 씨와 단 둘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오늘 우리 엄마가 네 손 꼭 잡으시던 거 봤어? 굉장히 반가워하신 거야. 엄마한테 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모습 보시고 더 좋아하실 거라 확신해.
앞으로 너랑 우리 가족 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진짜 든든하게 한쪽이 될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벽이 허물어진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날 진심과 환대로 이뤄진 가족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처음 느껴본 따스함, 진짜 딸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란 희망,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던 긴 고단의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을 찾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환해졌습니다. 첫 번째 인사를 마치며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재민 씨와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앞으로 모든 일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면 돼. 한번 이 가족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의 불안과 두려움, 집안 차이에서 오는 결핍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진심이 통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 배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인연들 중 진실한 한 사람,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건 결국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과 따뜻한 위로임을 그날 시댁에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하루는 제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때의 환대와 사랑을 힘삼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커다란 갈등, 시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다. 시댁에서 환대받고 따뜻한 첫인사를 나눈 뒤로 저와 재민 씨는 본격적으로 예식 준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엔 모든 게 잘 풀려가는 듯 했고 나 역시 마음을 놓으며 새로운 가족의 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의 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따로 전화를 걸어 괜찮으면 주말에 집에 다시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다. 평상시의 다정함과는 달리 목소리에 조금은 무거운 기운이 스며 있었다. 재민 씨와 함께 내려온 부산의 집. 처음과는 달리 식탁 분위기는 왠지 차분하고 가족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장녀되는 시누이가 각각 조용히 나를 별실로 불렀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조곤조곤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은 오랜 세월 신용과 체면을 중시해왔어. 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상대 집안의 체면도 함께 책임지는 일이지. 내 출신이나 형편이 우리와 너무 다르니까 네가 결혼하려면 우리도 할 만큼은 해야 한다는 거 잘 알겠지? 그리고 이어서 결혼 예단, 예물, 혼수 목록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천천히 내밀었다. 적어도 2억 원은 준비해 와야지 라는 말이 그 책상 위에 조용히 덧씌워져 있었다. 잠시 혼란스러움에 말문이 막혔다. 이미 부모님을 여윈 채 동생의 학비와 생계를 혼자 감당하며 겨우 여기까지 살아왔던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가? 시누이 역시 옆에서 우리 집 전통이 엄격하니 시집 올 사람은 그 정도 각오는 해줬으면 해. 너를 나쁘게 보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 가족의 위신을 위해 필요하니까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내 어릴 적 잊은 가난과 상처, 자존심,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다. 두 손은 떨리고 속이 텅 빈 듯 먹먹했다. 밖에 있는 재민 씨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이건 내 문제고 내 삶의 조건이 가져온 현실이란 생각에 입을 꾹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내가 너무 단순했나? 사랑 하나로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을까? 정말 오래도록 움켜쥐었던 용기도 부족했던 마음이었나? 라는 생각이 내내 맴돌았다. 재민 씨는 내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고
모든 조건 내가 책임질 테니 포기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도 멍한 얼굴, 집에 돌아와도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한 채 지냈다. 어느 밤 재민 씨가 불쑥 내 자취방을 찾았다. 그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그런 조건에 상처받는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는 가족의 전통보다 네가 더 소중해. 평생 내 곁에 있을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바로 너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지만 한편으론 미안함과 두려움이 더 크게 남았다. 동생 영훈이를 보살피기 위해 스스로 가족의 기둥으로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다시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누르는 듯 했다. 시어머니의 조건 제시는 단순한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는 사람, 내 삶의 궤적, 내 가족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라는 데서 더 깊이 상처를 받았다. 결혼이란 결국 사랑만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 가치와 배경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고민한 끝에 나는 용기를 내어 재민 씨와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나 때문에 너도 네 가족과 멀어질 수 있어. 혹시라도 앞으로 가족 간에 더 큰 상처가 생긴다면 우리 둘 다 견디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네가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게. 재민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아줬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꼭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목소리에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좋든 싫든 출신이나 체면, 돈의 조건이 아니라 진심과 신뢰, 사랑이 우리 관계의 중심임을 다시 믿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 내 안에는 놀라운 평온이 자리 잡았다. 두렵고 속상했지만 동시에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 커다란 갈등은 사랑의 환상에 숨어있던 현실과 나의 상처, 세상의 기준, 가족의 의미까지 뼛속 깊이 대묻게 해주었다. 비록 눈물이 앞섰고 낙담으로 하루를 보낼 만큼 힘겨웠지만 그렇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와 그리고 나와 함께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단단히 쥐고 세상 앞에 조금씩 당당하게 선 그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결혼과 시댁살이, 새로운 시작, 낯선 삶의 무게. 드디어 재민 씨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신랑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을 때 내 마음 한가운데에는 기쁨과 기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조그마한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 얼마간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내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서히 그녀의 진짜 기대와 시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집 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요구되는 무언의 책임감, 형식적 예의, 소소한 가사일까지 완벽히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이 내 일상에 차곡차곡 쌓였다. 식사 준비, 손님 접대, 작은 가족 행사에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순간순간 차가웠다. 다른 가족들과의 대화에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어느새 나는 집안의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시댁 식구들은 내 출신 배경, 부모를 일찍 여인 장녀, 동생의 보호자가 된 서민 출신 여성에 대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대화 곳곳에서 우리 집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 집안의 품위를 잘 지켜줬으면 해 같은 말로
나를 아슬아슬하게 경계하곤 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 평가하거나 내심 눈치를 주는 모습이 잦았다. 이런 태도는 나를 점점 외롭고 때로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 정도로 고독하게 했다. 신혼 초 남편 재민 씨만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나 그 역시 매번 중간에 끼어 곤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밤이 깊어 둘만 남았을 때면 그는 미안해. 네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널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며 다독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다. 내가 시댁에서 겪는 불안과 외로움은 내 동생 영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영훈은 대학 초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동생은 늘 내게 누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꼭 누나를 도울 거야. 라고 각오를 보였지만 나는 웬만하면 내 힘든 내색을 숨겼다. 이런 겹겹이 쌓인 압박과 서운함 속에서 나 스스로만이라도 내 가족, 내 동생, 내 삶의 근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점점 더 단단해졌다. 나는 집안의 기대와 전통, 편견에 얽매이는 대신 조용히 내 할 일을 해나가며 배우자와의 소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삼키는 밤도 있었지만 작은 행복과 감사한 순간에 더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가끔 시어머니조차 내가 시댁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 동생에 대한 사랑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작게나마 인정의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비록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도 아니지만 나는 매일 우리의 가족과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틀렸지 않음을 확인했다. 결혼과 시댁살이,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완성이 아닌 어른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진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나는 이 낯선 집안 구조 안에서 점차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며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 헌신의 대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 묵묵히 배워나갔다. 처음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집안 곳곳에 진동하는 생소한 분위기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족의 질서, 익숙해진 생활 방식들이 내게는 새롭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동생을 지키다. 그리고 영훈의 성장. 시댁살이 초기에 나는 몸과 마음 모두 극도로 지쳐 있었다. 가족의 인정도, 새로운 환경도 쉬이 내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내 가슴 한편에는 늘 물러설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 바로 내 동생 영훈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자리를 차지했다. 영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준비 끝에 금융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힘겹던 어린 시절, 한밤중 누나의 어깨너머로 배운 참아냄과 버팀이 이제는 성인 영훈의 굳건한 신념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우리 가족의 평화를 흔들었다. 걱정 어린 마음을 안고 영훈을 조심스럽게 만났다. 조사가 시작된 후 영훈은 원칙에 따라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점검했다. 영훈 역시 큰 결단 뒤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시댁 또한 진정한 가족이란 온정이나 거칠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우는 듯했다. 묵묵히 내 몫을 이어가면서도 당당함과 공정함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안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도 내가 영훈을 칭찬하고 그의 신념과 공무원으로서 태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애썼다. 그해 가을, 영훈은 가족 행사에 양복을 차려입고 왔다. 내가 차려준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그는 옅은 미소로 내게 말했다. 어쩌면 삶은 늘 뜻밖의 위기와 시험을 비켜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서로를 응원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다. 영훈 또한 누나만 믿고 살아온 소년에서 어느새 고든 어른,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는 가족의 기둥으로 우뚝 자라 있었다. 대가와 위치의 변화, 시댁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큰 벌금이 부과되고 오랜 세월 자랑해오던 체면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혼란과 당혹 속에서 며칠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집안의 위신만을 자랑하던 어른들이 이번엔 오히려 내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불쑥불쑥 감정이 북받쳤다. 그동안 집안의 불평등, 은근한 무시, 내 친정에 대한 유별난 경계심까지. 벌금 납부 이후 시댁은 사업을 한동안 축소하고 저마다 절약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특히 시누이는 직접 나를 찾아와 내 동생이 우리 집안까지 그렇게 공정하게 처리할 줄은 몰랐다. 솔직히 처음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못마땅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겠더라. 고백했다. 어머니 역시 평소와 달리 내게 좀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내가 주방에서 일할 때에도 오늘은 내가 참 고생이 많다 며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이 집안에 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 든든하다고 칭찬했다. 남편 재민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더 뚜렷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 둘만 있을 때 이젠 내가 당신의 헌신과 영혼의 올곧음을 더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 가족이 그동안 널 힘들게 했던 걸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고 다짐했다. 가끔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신의 한 수였어.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이야. 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위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책임감 속에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지켰다. 힘의 역전이란 누군가를 누르거나 우위에 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드디어 온전한 한호와 신뢰, 존중, 평등의 기초 위에서 가족관계가 재정립되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가끔은 시댁 어른들 역시 본능적으로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말투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침묵하는 대신 필요할 때는 내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고 가끔은 영혼의 사례를 들어 원칙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럴 때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맞다, 이제는 우리가 바뀔 때지 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안의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았지만 작은 습관과 대화 하나부터 차근차근 자라났다. 이번 사건 이후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저 집 며느리 가엾다, 시집살이 힘들겠다는 말을 조용히 속삭였지만 이젠 멋지게 자리 잡았네, 딸 같고 동생 같은 사람이 집안 중심을 잡아주니 보기 좋다 며 내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영훈 역시 누나가 받아온 그늘과 편견의 시간을 지켜보며 자란 만큼 이번 경험을 계기로 더욱 세상의 원리와 가족의 정의를 배웠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집안은 원칙이 먼저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영훈에게 있어 이번 사건은 자신 역시 내 가족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증명한 셈이었다. 이제 시댁의 구성원 누구도 나를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내 가족과 동생 영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집안이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된 것이다. 내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변화는 곧 존중받는 가족의 자리, 그리고 두 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울타리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과거의 서름을 잊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짜 행복이란 자신의 자리를 존중받으며 모두의 원칙과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조용히 뒤로 물러났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내 위치를 지키며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 모두를 따뜻하게 아우르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경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과 변화를 선물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진심, 원칙, 사랑이 결국 집안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믿게 되었다. 우리만의 동지를 짓다. 독립과 새로운 가족의 시작.
오랜 고민과 변화를 거친 끝에 나는 재민 씨와 함께 드디어 시댁을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리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이 결정을 논의했을 때 남편은 네가 정말 맘 편히 쉴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의 공간을 갖고 싶다고 내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큰 위로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사 전날 밤 나는 시댁 거실에서 어머니가 무심코 만들어 놓은 나물 반찬을 바라보며 지난 나날을 떠올렸다. 감정의 골이 깊던 시절, 억지로 삼켰던 눈물들, 말하지 못한 서러움, 그리고 소박한 인정의 순간까지 모두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집으로 가져갈 짐을 하나하나 챙기며 내 마음 한쪽에는 미련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이삿날 아침 남편이 직접 짐을 싣고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가며 오늘이 우리 두 사람 인생에서 진짜 새 출발이야. 그동안 애썼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라고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주었다. 그 든든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내 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새 집은 소박했지만 모든 것이 자유로웠다. 거실 한쪽에 내 취향의 작은 꽃병을 놓고 부엌엔 밤새 끓인 미역국 냄새가 진동했다. 한편으론 일상 속 민감한 사소한 일, 식구 맞추기, 취향, 생활 리듬 등등까지 일일이 신경 써가며 맞춰야 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며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나만의 숨쉴 공간을 갖게 된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독립을 선언한 후 시댁의 반응은 처음엔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가족은 끝까지 함께 지내야 진짜 가족이지. 이제 와서 집을 나간다는 게 옳은 일이냐며 수차례 만류했다. 시누이 또한 나중에 어려우면 누가 도와주나? 멀리 떨어져 살면 서운하지 않겠니? 라며 걱정스러운 듯 혹은 못마땅한 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멀리 떨어진다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둘수록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사 후의 일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의미 있었다. 비록 부엌 한 구석에 쌓인 설거지와 퇴근 후 대충 차린 반찬에 허덕일 때도 많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이 오히려 나만의 낙원이 됐다. 주말이면 남편과 장을 보고 둘이 능숙하지 않은 요리에 서툴게 손을 맞잡으며 실소를 터뜨렸다. 우리가 직접 꾸민 거실과 침실에는 매주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가 쌓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중심의 소통, 진짜 내 삶의 주권이 내 손에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힘들 땐 솔직하게 말하고 남편과 문제를 함께 나누며 때로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다. 시댁의 암묵적인 평가와 감시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생 영훈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져졌다. 영훈은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간간히 집에 놀러와 저녁 한 끼를 먹으며 이런 공간이 우리 가족의 진짜 완성 같아. 예전에는 누나가 늘 나를 책임졌지만 이제 우리 모두 각자 어른이 되어 자기 방식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 같다. 며 미소 지었다. 영훈이 어린 조카를 품에 안고 웃을 때 그 모습이 뭉클했다. 내 가족 모두가 한층 강해진 느낌이었다. 남편 재민 역시 이전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가족을 챙기고 배려했다. 그는 내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이 우리의 터전이 된 만큼 나도 더 나은 남편,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정함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았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오고 난 뒤 나는 과거의 모든 슬픔과 고난이 오히려 내 삶을 단단히 다져준 선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매 순간 작은 아침 식사, 가족 셋이 마주보며 나누는 미소, 주말 저녁 조용한 산책, 이런 풍경들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시댁과의 관계도 급격히 멀어지지는 않았다.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오가며 최소한의 예의를 나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고 내가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평생 내게 소중한 자유가 되었다. 마지막 밤, 남편과 아이가 잠든 후 거실 불을 끄며 나는 빙긋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우리만의 둥지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다.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완성했고 독립적인 삶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는 여정임을 배우게 되었다. 조지은의 실천과 탐욕에 대한 대가. 몇 해가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누이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시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시누이의 얘기를 들었다. 시누이는 내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그리고 혹시 동생 영훈이의 인맥을 활용해 좋은 자리나 공무원 연결까지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언니,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어. 내 말에 시누이는 순간 허탈해 보였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작고 현실적인 현실 지원, 생활비, 심리적 응원, 실질적 상담 등을 아끼지 않았다. 힘에 부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도왔다.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은 결국 스스로 안에서 찾아야만 오래간다는 조언을 솔직하게 했다.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본 사람만이 진짜 돕는 법을 안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시누이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몸은 힘들지만 일터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위로와 자신감을 되찾아갔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베푼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탐욕이나 무리한 기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생의 이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 안에는 더 이상 누가 더 갖냐 덜 주냐는 불신이 아닌 오롯이 신뢰와 각자의 책임,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하는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독립 이후 내 가족은 따뜻하고 단단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동생 영훈도 사회에서 제법 신뢰받는 공무원이자 든든한 동생이 되어 있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 역시 저마다의 길에서 조용히 자기 변화를 꾀하며 살아가는 듯 보였다. 그래도 명절이나 큰 가족 행사 때면 우리는 예전과 달리 한결 평화롭고 존중 어린 분위기 안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보답받은 행복 기간이 흐르고 우리는 어느새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크고 작은 경난과 시련을 지나온 뒤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은 아주 특별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보답받은 삶에 깊은 감사를 느끼곤 한다.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아침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바쁜 남편 재민 씨는 부엌 한편에 서서 아이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우리 딸이 학교로 출발하는 등굣길에 손을 흔들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소소한 거실에서 마주 앉아 도란도란 오늘 하루를 나눈다. 내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하는 건 동생 영훈이의 존재다. 어릴 적 부모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맞서게 되던 날부터 나는 그저 동생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 영훈이가 이제는 훌륭한 사회인이자 따뜻한 가족, 든든한 삼촌으로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주말마다 우리 집을 찾는 영훈은 손재주가 좋은 조카에게 작은 선물을 쥐어주고 거실 한켠에 앉아 누나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짧은 말을 건넨다. 과거 우리의 삶은 서로의 헌신, 희생, 그리고 눈물로 점철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내미는 위로의 손길, 함께 나누는 미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말 한마디가 곧 큰 행복이 되었다. 가끔씩 문득 찾아오는 고요한 저녁, 식탁 위에 차려진 평범한 저녁상 앞에서 나는 과거의 아픈 일들이 모조리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 있음을 느낀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외로웠던 시댁살이, 세무조사와 가족 내 갈등, 그리고 다시 만들어낸 내 삶의 균형까지 남편 재민 씨와도 아픔을 딛고 어느덧 동반자다운 신뢰를 쌓아왔다. 한때는 시댁과의 갈등과 현실의 벽 앞에서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도 있고 외로움과 상처도 있었지만 우리는 대화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독립 이후 자신감과 자율성, 서로를 향한 배려가 커졌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나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간간히 시댁이나 친정집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작은 파이와 차를 앞에 두고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바라본다. 언젠가 내게 속상했던 시누이 역시 오랜 시간을 돌아 스스로를 반성하고 이제는 가족의 어려움에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때론 고단한 하루 끝 노을 아래 씻으러 들어가는 남편과 딸아이, 그리고 캠핑 의자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는 나의 모습. 나직이 들려오는 집안의 웃음소리, 그 모든 순간이 전부 축복임을 안다. 매일 작은 하루들이 모여 보답받은 인생이 된다.